언제까지 3천만 원으로 묶어둘 텐가?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이 고통이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이혼하게 되는 것도 내 모든 걸 걸고 일구어온 가정, 내 아이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책임으로 다 한꺼번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살짝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자료 얘기에 대해서 특히 이혼소송이랑 상관행위 관련한 위자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좀 자세히 예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위자료 법적 성격 뭐라 그랬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돈으로라도 좀 위로를 해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돈으로 얼마를 줘야 위로가 정확하게 되는지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어떤 외도로 인한 이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2천에서 3천 정도, 최대 3천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천 정도 인용되는 경우도 거의 못 받고, 3천 이상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여러 명의 상대와 외도를 했다든가, 아예 아니면 딴 살림을 차렸다든가, 혼외자를 낳았다든가, 이 정도 상황이 돼야지 좀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천만 원이 우리가 이혼 사건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위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외도가 원인인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판례들, 유사 사안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유사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유사 사건들이 계속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되고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물가는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는 얘기 하잖아요. 다 올랐는데 내 월급하고 위자료가 안 오릅니다. 3천만 원이 최대 한도인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획기적인 위자료 판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20억 위자료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이게 재벌가의 이혼 사건이기도 했고, 워낙 이제 재산 규모가 큰 사람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재산의 규모가 보통 사람들 평생을 모아도 벌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불법성으로 인정이 되고, 또 이제 혼외자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도 봉식 석상이 데리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법원에서 평가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이게 재벌가의 이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다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재벌이 외도하면은 더 고통스럽고, 내가 외도로 이혼당하면 덜 고통스럽고,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위자료 수준은 비슷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억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혼 사건에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수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급 판결 이전에 이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벌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굉장한 획기적인 위자료 2억이 인정이 됐던 판결이 있었어요. 물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20억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사님과 이 2억의 위자료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사님이 동일한 분이기는 합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굉장히 엄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 이미 2억의 위자료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부부가 70년대에 결혼을 해서 한 4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꽤 재력가 부부였는데 남편이 이제 외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제기를 했어요. 나 너랑 못 살겠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남편이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죠. 2심도 기각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다 기각이 됐어요. 총 7년 동안 첫 번째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또다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이것도 상당 기간 수가 지속이 됐어요. 1심에서는 당연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 이혼하라,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인데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그 잘못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됐고, 그 유책 배우자도 굉장히 이제 잘못했다, 부부관계를 돌이켜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가족에 대한 뭐 보호나 배려 의무, 그 다음에 뭐 가장이나 아내로서의 의무,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쇄가 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경중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2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은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와 남편 사이의 재산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고 이 혼인 파탄의 상당한 원인이 됐던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이유를 설시하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봐서 이혼이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 좋아, 내가 이렇게 이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큼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5억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혼한 이후에 남편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소송에서 무려 2억의 위자료가 인용이 된 판결이 실제로 났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이렇게 남편이 자기가 외도를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이혼 청구를 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이혼 소송에 아내를 옥죄어놨다. 그래서 아내가 거기서 너무 시달렸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두 번째 이혼이 제기가 되고 이혼 소송하는 기간 동안 뭘 했냐, 여러 사람과 같이 고의적으로 막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또 아내에게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들도 포함해서 막 이소송 조소송 다 제기를 해서 아내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다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외도하고 민사소송 제기하고 하는 동안 아내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재산, 그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월세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월세 수익 중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남편한테 계속 경제적으로 주면서 원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한테 기본 월 1,000 이상씩은 경제적으로 계속 원조를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딴 여자들이랑 바람피고 이혼 청구하고 막 여기저기 민사소송에서 아내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다 너무나 불법성이 크다라고 인정이 돼서 위자료 2억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위자료 소송에서는 무려 20억, 2억의 10배죠. 20억에 해당하는 위자료 판결이 나온 건데, 물론 이게 한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이혼 소송의 위자료가 몇 천만 원대, 막 억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3천만 원으로 묶어둘 텐가, 위자료 3천만 원으로 이 고통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이혼하게 되는 것도 내 모든 걸 걸고 일구어온 가정, 내 아이들의 상처, 이런 것들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의 책임으로 다 한꺼번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3천만 원으로 내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다 위로받기는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게 위자료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한도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연구 활동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뭐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막 몇십억 이렇게까지 인정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을 몇십 년 동안 위자료 한도로 그렇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아온 것은 좀 너무했다. 그래서 위자료의 수준 자체를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전향적인 판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꼭 뭐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들도 있을 수 있죠. 전체적인 수준이 좀 상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